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1월 14일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아주 무척 찼네요. 네, 날이 아주 무척 찬 날인데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주식이 빠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저도 어제 이제 누구랑 아주 친한 후배랑 광화문에서 술 한잔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요즘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생각들, 연초에 이제 주식이 무너지면서 많은 고민들이 연출되는 것들을 듣고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을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오른 IT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대폭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제 보니까 지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늪속에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오늘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 저거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주더라고. 일단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 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청약한 금액에서 비례해서 주는 건데 이것을 과연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 목표 한 50% 해도 6주, 뭐 4주, 3주, 3억 하니까 보통 6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3, 6, 18, 180만 원에 먹어봤자 90만 원인데 물론 이 돈도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시장의 모든 수급을 망치고 있는 저는 망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애들이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의 돈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미국 시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전일 미국 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 같은 케이스는 뭐 장이 초반에 크게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확 무너져 버렸죠. 네. 나스닥은 초반 살짝 상승하다가 이제 직각으로 무너져 버린 상황이고 S&P 500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기술주들이 많이 무너졌죠. 네, 어디 뭐 너블록스 같은 거 10%씩 무너지죠. 네, 테슬라도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모든 종합지수나 주가지수들이 속된 표로 박살이 난 그런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일단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비 YY로 9.7%나 상승을 했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전월비로는 좀 0.4% 상승했는데 0.1%로 좀 하락을 해서 이제 피크아웃을 된 게 아닌가. 어제도 이제 CPI가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닌가. 네, 절대 어떤 수치는 높지만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브레이너드 이 양반 연준 부총재 청문회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모든 정책 동원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이고 대차 대표 축소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인플레 완화 시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보통 이제 4회 했다가 3회로 줄었는데 다시 4회 이상, 3회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뭐 EU가 러시아 경제 제재 6개월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이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 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는 좋은 의미, 그런데 밸류에이션 우려가 또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3일간 주가가 반등한 거에 대한 뭐 이익 실현 차원, 혼돈의 막 엮여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제가 봐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악재로 좀 작용 확률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 항상 반대로 뒤집죠. 전날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그렇게까지 또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장을 좀 조용히 관조하는, 견디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애플은 마이너스 1.90%가 빠져서 172.1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도 마이너스 1.98% 하락하며 55.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6.75나 빠졌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생각보다도 좀 하락률이 컸습니다. 1031.5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한번 봅시다. 리비안은 7.13% 하락하면서 80.31달러. 제가 어제 바닥이 80달러에서 85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서 좋아했었는데 다시 바닥으로 쳐박네요. 마음 아픕니다. 루시드도 8.85% 하락해서 41.41달러. 로블록스는 마이너스 10%나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로블록스. 네,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서 80.15달러.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80달러에 와 있습니다. 메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03% 하락해서 326.4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9% 하락해서 3,811.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09% 하락했네요. 265.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AMD도 3.44달러 하락하며 132.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만이 5.48% 상승하며 139.48달러로 상승 마감인데 TSMC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 소식으로 TSMC가 계속 요즘 치고 올라오네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며칠 연말부터 메모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쪽이 쭉 치고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연초부터는 TSMC와 같은 비메모리 쪽이 시장을 또 지배하고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슬로우하게 조정을 받는 그러한 서로 대꾸받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당분간 TSMC의 주가 하락이 상승할 것 같고 이유는 뭐 내가 봐서는 간단할 것 같아요. 올해도 결국 필요한 것은 비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모든 사업의 영향 확장성이 좀 비메모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메모리도 이제 기반이 돼야 되지만 비메모리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TSMC는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54% 살짝 상승해서 95.6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2.43% 하락하면서 42,739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제는 상승하더만 오늘은 하락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187.23원이 끝났네요. 1.09원 다시 살짝 올랐는데 1200원을 찍고 1190원대를 깨고 내려와서 1180원대에 안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WT 한번 봅시다. 80달러를 넘어서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1.39% 하락해서 81.74달러, 7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100달러를 충분히 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위 코로나가 되면 원유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페크에 속한 기업들이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25만 배럴만 증산을 하더라. 수급이 딸린다는 거죠.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공급이 딸리고 수급은 향후에 더 늘어날 거로 되면서 일단은 가격이 치고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선물 투기 세력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WTI가 100달러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 애들은 그렇게 또 전망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채권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짜리가 많이 빠졌어요. 1.69%까지 빠졌죠. 우리가 한 5bp 빠졌는데 어제 1.73인가 했는데 5bp 정도 빠졌습니다. 30년짜리는 2.03 그렇죠? 네, 5년짜리는 2년짜리는 0.89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는데 IT주들이 박살이 났다는 게 좀 어깃장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는 안정을 찾는데 IT들이 박살났다. 어떤 센티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실질적인 금리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나 긴축기조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슷하게 가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자금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제 이제
늪스처럼 끌고 블랙홀처럼 끌고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을게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네. 온 동네가 이 청약하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걔네들이 청약 자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작년 IPO 규모의 65.3%라는 한 종목이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IPO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시총 3위로 바로 올라올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이 종목들이 MSCI라든지 이런 데 편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뭐라 합니까? 수급에서 빨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다른 종목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타 요인으로 미국 통화정책 안도감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코스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로 공개 전 수준인 2,580까지 이미 도달했다. 빠진 부분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오미크론의 확산, 오늘 발표해진 미국 12월 산업생산, 소매발표 지표 이런 마이너티한 아주 세밀한 그러한 경제 지표에 집중하면서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연초는 뭔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장의 변화가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2, 3일 오르고 확 폭락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 장이 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의 심리도 불안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얻어맞고 다음에 안정을 찾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핵심은 결국 FOMC라든지 FRB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모든 발언들은 매파적이죠. 속도를 강하게 하겠다, 휘어잡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러한 심리를 꺾어놓는데 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주가죠. 주식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주식의 대부분 주린이죠. 그렇죠? 주린이들이 희생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잘 짜고 집중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러한 좀 컴팩트한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짜지 않고 방만하게 총알을 난사하면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잡주 사지 마라. 총알 난사하지 말고 큰 고래가 튀어나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어야 된다. 저의 이 어떤 그 조언을 꼭 명심하시고 웅크리고 계셔. 따라서 금융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견디는 방법 하나, 그래서 존버하는 방법 하나, 또한 일단 부분 매도하고 추가로 가격이 더 빠지면 사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밑에 후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확 올라버리면 또 머리 아프게 쫓아가면 더 올라버리고 이런 수가 있는데 일단 포지션을 어느 정도 놓고 살짝 팔아서 대기하는 7대3 전략. 네. 3,0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전보다 3,000포인트 도달하면 30% 정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향후에 튀어 올라올 거래를 사냥하는 그러한 전략이 일단 제가 제가 추천하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해야 할 종목 한 세 가지 정도를 반. 첫째는 LG 에너지 솔루션형 2차전지 공정장비주들이 그렇죠? 네, 공정장비들이 첫 번째 매력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공정장비주 CIS, PNE 솔루션, 이노메트리, 브이온텍, 데이브 마그네틱스 이 종목 설명하면서 이 표를 보였는데 이게 LG 화학의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한 업체들입니다. CIS. 전극공정이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터링 이 4개 공정에 CIS 장비가 속하죠. 그다음 조립하는 공정에 DN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들이 속해 있고, 그다음 충전과 방작하는 포메이션 공정, PNE 솔루션, 오닉 PNE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 검사 장비, 사이클러 검사 장비, 엑스레이 검사 장비, 비전 검사 장비에 PNE 오닉 PNE, 이노메트리, 브이온텍 어제 막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탈철 장비에 데이브 마그네티스. 데이브 마그네티스는 탈철뿐만 아니라 소재를 믹싱하고 소재를 가공하는 쪽으로 또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을 시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영역 IPO한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하는데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나오고 또 저평가라고 보고
데이브 마그네틱스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CIS, 오닉 P&E, 이노메트리, 브이온텍, 데이브 마그네틱스 이 중에서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CIS, 데이브 마그네틱스 괜찮습니다. 이노메트리도 괜찮고 오닉 P&E는 뭐 우리 카페 친구들은 제가 아주 뭐 대박이 날 종목으로 추천했다가 늪속에 빠뜨렸는데 오닉 P&E는 지금 31,000원대인데 35,000원대, 5만원까지 그때 우리 저희는 봤었죠. 네. 꼭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우리가 여의도에서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은 우리 스터디 모임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스터디 모임 잘 모르시죠? 네.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여의도에서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은 정말 전통 있는 우리 3년째 해온 스터디 모임입니다. 좋은 강사와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유효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강사로 제가 주관하고 다 관리를 하는데 강사로 가끔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연초니까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해서 어떻게 지금 돈을 투자할 것인가 보면 미국의 공장을 지금 두 개를 짓고 있죠.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인데 GM과 얼티미엄 이 셀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이게 22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들어가서 오하이오주가 있는데 30기가와트 이거 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가 확정이 돼 있고 음극재가 검토 중이죠. 이제 신규로 이제 지어야 될 게 이 테네시에 30기가와트짜리 2.7조짜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GM이 2025년까지 40종 신차에 대해서 전부 다 전기차로 이 중에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공장을 또 하나 지어주는 테네시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신규로 이제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장소는 아직 미지는 70기가와트짜리입니다. 얘들은 위에는 두 개가 20기가, 30기가와트인데 70기가와트가 돈을 5조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025년까지 완공을 하고 전기차를 120만 대를 생산을 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제 공장 지어야 되죠. 여기에 파우치, 온통형, ESS 중 배터리 중에서 온통형을 미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통형 전지를. 그래서 이 부분에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돈을 IPO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장비들이 많이 이제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있죠. 작년에 양극재, 음극재가 소재주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올해는 공정주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봐서는 분리막, 전해, 그 다음에 리튬 첨가제, 리튬 및 첨가제, 동박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IT, 엔캠, 후성,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SK넥슬에서는 SKC에 편입이 됐으니까 솔로스 첨단 소재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IPO한 자금의 투자의 큰 수혜주로 다시 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정말 무거운 주식이죠. 네. 이 주식도 일단 뭐 15만 원을 뚫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번째 제 눈에 들어온 거 어제 아침 내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던 애플카죠, 그렇죠? 네, 애플카,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대성 파인텍, 모아텍, 뉴인텍, 일지테크, 현우산업, 뭐 캐스텍코리아도 보니까 차체를 만들던데 이 회사가 어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저 원래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550억으로 아주 소량이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는 건 들어갔다가 뭐 늪속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은 거 추천하지 않나 어제 상치고 올라오더라고. LG 이노텍이 이제 테슬라에 저 애플에 1조 정도 카메라를 납품하기라는 기사가 떴죠 어제. 전자신문에 떴는데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리 선반영된 분, 그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더라고 그렇죠. 좀 아쉬웠는데 오늘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LG 이노텍은 무조건 1차 40만 원이요. 저는 50만 원까지 보는데 LG 이노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 깔고 앉으셨나. 올해 이런 종목들에서 돈을 못 벌면 벌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친구분들? 네, 견디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건 역시 저포주죠. 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반도체, 화학, 은행 등 저포주.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화학, 은행 이런 저포주들이 꾸준히 갈 확률이 있어 보이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개는 꼭 담그고 가셔야 되죠. 네, 은행은 KB금융이 좀 괜찮아 보이고 그렇죠. DB손해보험 정도 그렇죠. 네,
화학은 제가 LG화학 이야기했죠. LG화학은 이제 소재 부품 회사로 자체 매력으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그래서 LG화학은 꾸준히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네, 결론은 뭐 아시다시피 잘 견디셔야 되고 좀 줄여서 타겟을 좀 줄여서 기존의 잡주처럼 들고 있던 종목들을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가면 팔아서 바로 이런 종목들로 앞에서 말한 이 종목 세 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렇죠? 타셔가지고 네, 갈아 넣어서 목표를 한 플러스 한 30% 정도 잡으시고 투자를 하면 그렇게 또 나쁜 결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힘을 내시고 제가 또 토요일에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끝나고 일요일 정도나 또 월요일 정도에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네, 네, 마르틴 루터킹 데이라 해서 휴장이니까 오늘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포트폴리오를 이 방금 말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예, 잡조에 있던 것들은 3, 40% 까진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30% 벌면 되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잘 버티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